자, 영상 보관 기간 얼마 남았으니까 또 어? 한 달밖에 안 된다 그랬잖아. 오케이? 자, 우리 확률분포. 자, 보시오. 자, 확률분포는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 변수가 중요해. 확률분포는 변수가 중요해. 이 변수에 따라 부르는 이름이 무슨 형하고? 이산형하고 무슨 형으로 나뉘어? 연속형. 이산형은 반드시 뭐를 그려? 표를 그리고 연속형은 무슨 표? 그래프를 그린다. 오케이. 이것의 스페셜 케이스 바로 무슨 분포다? 이항 분포. 이 스페셜 케이스 오늘 할 거야. 정규 분포. 얘는 normal distribution. 이곳에 약자입니다. 정규 분포라고. 이게 스페셜 케이스. 오케이? 그래서 이 표에서 표를 이렇게 만들면 일반적으로 표를 이렇게 만들고, 그러면 여기 첫 번째 변수, 두 번째 변수 이렇게 있을 거고, 첫 번째 확률, 두 번째 확률. 바로 이 변수에서 확률을 구할 수 있도록 한 함수를 확률 질량 함수라고 부른다 그랬어. 기억나지? 확률 질량 함수. 그래서 우리가 배운 게 평균. 평균은 시그마 xi pi. 자, 분산. 원래는 편차를 제곱해서 평균 구하는 정의였지만 실제 산수 계산할 때는 시그마 xi의 무슨 거? pi에서 m제곱을 이렇게 빼서 만든다. 표준 편차는 요것에 대한 무슨 투? 루트 이렇게 만든다. 이게 이산형의 핵심이죠. 그 다음에 이 중에서 자, 쭉 다시 정리하는 거야. 좋지? 그 다음에 무슨 분포? 이항분포. 이항분포는 NP를 따른다고 할 때 이 이항분포가 되는 건 누구 때문에 그래? 바로 뭐? 따라 변수. 바로 n번 중 횟수 이렇게 물어보거나 n회 중 횟수를 물어보거나 똑같은 거죠 이거는. 그 다음에 n명 중 명수, 사람수, n개 중 개수를 이렇게 물어보면 얘가 바로 이항분포가 되는 거지. 맞아 안 맞아? 그럼 얘도 확률 질량 함수가 있을 텐데 R번 일어나는 확률, 이게 확률 질량 함수인데 NCR, 그게 바로 무슨 시행정리? 독립시행정리. 그렇지. 독립시행정리로 표현이 가능하다. 그때 평균이 있는데 평균은 R이 0부터 N까지 R 곱하기 몇 번 일어나는 확률? R번 일어나는 확률을 이렇게 곱해서 이게 이거니까 이렇게 해서 정리하면 무슨 P? NP가 나오더라. 분산 시그마 R부터 0까지 얘를 R 제곱해주고 R번 일어나는 확률 딱 곱한 다음에 M제곱. 당연히 여기서 M제곱은 NP겠지?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이렇게 정리했더니 얘는 누가 나오더라? N, P, Q. 표준 편차는 똑같고 어차피 스페셜 케이스니까 기본적인 건 똑같으니까 이렇게 구한다. 이해됐어? 그래서 우리는 이항분포로 판정이 되는 순간 어라? 더럽게 쉬운 거죠.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게 바로 이산형. 큰 테마들을 선생님은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번 주 어쨌든 개정대
예비 고3들은 마지막 수업이고 토요일 날은 원래 수업이 없지만 내가 별도로 수업해준다 그랬지. 예비 고2들을 위해서. 친절한 선생님이야. 그때 와서 모비율 모평균만 내가 프린트 만들어서 줄 테니까 알았지? 알겠니 얘들아?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연속형은 이제 그래프 그리는데 이 내용은 다 알았으니까 지워버리면 자 지난 시간에 첫 수업을 했던 건 이제 그래프를 그리는데 얘는 아이디어가 바로 뭐로 풀어야 된다. 확률을 뭐로 풀겠다. 넓이. 면적, 최적 이런 표현도 있거든. 이게 넓이거든. 넓이를 면적이라고 하잖아. 알지? 부피를 뭐라고 불러? 최적 이러잖아. 그죠? 알긴 알아. 근데 이걸 쓰는 게 좋아요 원래. 근데 이걸 일본어. 여러분들 일본도 한자 문화권이었잖아. 일본어로 표현하기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 약간 철학이 부족하다고 해야 되나 애들이? 그냥 보여주는 대로 이 채자에다 몸채자 쓰잖아. 부피가 관계가 있니? 철학이 좀 없어. 이것도 점선면 할 때 적은 넓이 적자니까 뭐 어쩔 수 없다 쳐도 이거 순수어잖아. 우리나라 넓이 부피 이제 어쨌든 핵심은 너무 벗어나면 안 되고 확률은 이제 뭐로 구하겠다? 넓이로 구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서 이렇게 보면 변수가 A에서 B까지 만약에 있다라고 치자 이거야. 이해됐죠? 그러면 여기가 이 확률이 이런 식으로 빽빽이 채워져서 이렇게 만들어진 함수를 우리가 무슨 함수? 확률 밀도 확률함,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부른다. 이 확률 밀도 함수의 특징이 있다 그랬지? 확률함이 되기 위한 특징이 있어. 오케이? 자, 첫 번째부터 확인해 보면 이 확률함은 확률이 아니야. 아닌데 어쨌든 0보다 크거나 같아. 사실 확률함은 확률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요렇게 한 그냥 좀 크게 그렸어. 요렇게는 요 직사각형 있지? 요 직사각형이 확률이다. 그래서 사실 어떤 변수가 스몰 x가 될 확률은 그 함수값에다가 무슨 x? dx에서 이 dx는 거의 0에 가까운 x들의 차이를 얘기해. 그러니까 여기를 엄청 많이 슬라이스하면 되게 얇아지? 슬라이스하면 얇아잖아. 여기 이렇게 호박이 있는데 호박을 슬라이스해. 이렇게 하면 여기가 두께감이 있는데 아주 얇게 쓰면 얇게 쓴 거지 뭐.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그런 거 같은 거야. 거의 0. 그래서 이게 얘는 실제로 따지면 거의 0이다 이거. 왜? 누구 때문에? 얘가 0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0이야. 그래서 이런 걸 이 빨간색 거를 여기서 여기까지 도로록 더하는 거지. 바로 이게 뭐야? 티끌모 태산이지. 티끌모 태산. 그래서 그걸 다 더한다는 수학적 새로운 도구가 필요해. 그때 썸메이션의 s를 이렇게 길게 늘어뜨려서 인테그랄이라고 이미 읽을 때는 인테그랄 이렇게 해봐요. 왜냐면 이거는 형용사잖아. 인티그레이트는 쌓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우리가 니네 혹시 도함수 배웠어요? 도함수 배웠으면 역도함수 뭐야? 도함수 전의 모습을 하는 거지. 이것을 우리는 부정적분이라고 부른다고. 역도함수. 우리 그냥 했잖아. 곱셈곱식 거꾸로 보면 인수분해인 것처럼. 그래서 하여튼 읽을 때는 이거 i가 아니라 s야. 그렇게 잘라서 슬라이스 된 거를 다시 붙여. 그러니까 뭐야? 호박이 있는데 이렇게 얇게 싼 걸 한 다음에 그걸 다시 싹 붙여. 틈이 안 보일 정도. 그러면 그걸 다 합치면 그게 얼마가 되는 거야? 1 된다는 거죠. 이게 얼마 된다고? 1. 그래서 내가 특정 구간
뭐 예를 들어 알파에서 베타까지 여기에 면적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알았어. 너무 쉽죠. 변수가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1 확률을 구하면 어떻게 구하면 돼? 당연히 그 확률이 fx dx 이 직사각형이잖아. 이 직사각형을 알파에서 베타까지 더한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죠. 요거에 대한 계산이 잘 안 되는 친구도 있죠. 혹시라도 우리 말 없을 것 같긴 한데 계산이 혹시라도 잘 안 된다 그러면 나중에 3학년은 당연히 되는 거고 적분을 보니까 이 지금 예비 아직 예비잖아. 예비 2학년들은 그때 미적분 1을 배우고 나서 요걸 풀면 이해가 돼요. 아주 복잡한 인테그랄 계산법을 가지고 다루는 건 아니니까. 가급적 당분간은 직선 위주로 할 거니까. 얘들아 알았죠? 그래서 옛날에는 쟤는 다 배운 거야 형이랑. 왜냐면 원래는 뭐까지 도 배워야 되냐면 평균이야. 평균은 2, 4형에서 무슨 금화였어? 그 시그마가 더한다는 뜻이지. 그게 인테그랄로 바뀌는 거야. 인테그랄. 시그마 xi 변수는 똑같이 x가 되는 거고 xi와 x의 차이는 뭐냐면 이게 같은 건데 xi는 몇 번째 있는 변수냐 이런 뜻이라. 근데 이게 슬라이스를 넘어가면 몇 번째라는 의미는 없고 x라는 위치일 때의 변수. 그래서 정확하게는 x는 k일 때의 변수만 나와. x가 k일 때 이렇게 위치만 나와. 그렇잖아. 무한히 잘라면 넌 100만 27번째 무슨 값이니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잖아. 그래서 그 xi pi지. 근데 확률이 바로 뭐가 된다 그랬어? fx dx. 이게 평균이야. 이렇게 놓고 적분 계산하듯이 계산하시면 돼. 근데 여기 가정은 고교 가정이 아닙니다. 쭉 잘라서 여기까지만 시험에 나와. 근데 이거 왜 빼는지 모르겠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평균분산 구축 어차피 이런 게 있으면 구해야 되거든. 확률하면서 뺐어? 분산도 마찬가지. 시그마 x제곱 변수의 제곱이지. xi pi였잖아. 그것을 fx dx 요게 확률이니까 거기서 m의 제곱 이렇게 빼주면 똑같이 분산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요 과정이 빠졌으니까 얼마나 좋아. 오케이? 그래서 요것만 딱 남았어요. 그래서 요 내용을 지난 시간에 다 배웠어. 그래서 오늘은 이제 문제 푼 다음에 정규 분포로 이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얘들아 뭔 말인지 이해돼? 확인만 할게요. 지난번에 다 배워서. 자 1번을 다 끝낸 거야. 얘들아 알았지? 그 1번에 대한 주제가 이렇게 해서 연소각률 분석 바이블 포인트. 여기는 이 주제를 한 겁니다. 몇 페이지냐면 240페이지에 있는 거. 이 내용을 이미 다 끝난 거라고. 얘는 전체 구간 알파 베타라고 그 안에라 A 들어있네. 우린 거꾸로 썼는데 어쩔 수 없지 뭐. 여기에서 여기 평균분산 얘기를 이렇게 해주고 있죠. 평균분산 공식. 근데 우리가 이미 방금 전에 설명했어요. 얘들 알았지? 왜 찬바람 나와? 좀 추워도 답답해. 온도는 안 낮은데 오늘 바람이 평균분산이 있네. 평균분산이 나오나? 다시? 안 나오는데 원래. 여기 있으니까 혹시 이게 개정판이니까 평균분산. 방금 얘기한 거야. 평균분산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어. 왜냐면 시그마가 누구로만 바뀌는 거야. 합한다가 연속적인가 합한다 인테그랄로 바뀌었지. 얘들아 맞아 안 맞아? i번째 변수라고 i번째는 없어지고 그냥 x가 된 거야. 맞아 안 맞아? i번째 확률이라는 거 없어지고 그냥 뭐가 돼? fx 무슨 x? dx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가 안 가? 그냥 요거 갖고 여기 있는 식으로 이렇게 바꿨으면 되는 거지. 그럼 평균 똑같지? 편차 fx dx 여기 자체가 이렇게 된 게 여기 확률이라고. 이해가 안 가? 얘들아 이해가 안 가? 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적어놓고 여기에다 팁을 하나 줘줄게. 빠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잘못 알고 있나? 3학년들은 이거 빠졌어요? 3학년들은 안 나온다고? 어? 자 여기다 요거를 하나 넣어놔야 되겠다. 자 이산형 연속형이라고 할게. 연속형. 이산형 됐어. 요거는 필기해놔. 이렇게 바뀌어서 저렇게 썼다는 거. 자 연속형의 평균에 대한 표현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fx dx가 붙으면 평균에 대한 표현이야. 얘들아 알겠죠? 이거 다 비슷하지. 확률이 PI로 쓰거나 이산형이 그 이항분포에서는 확률 질량 함수가 동위수행 정리잖아. 그걸로 쓰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 x 있지. x에 대한 평균. 여기는 x-m 여기 있지. 요거에 대한 평균. 여기는 어디 있어? 여기 x제곱. 여기 보이지? x제곱에 대한 평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얘들아 뭔 말인지 이해돼? 이거 필기해놔. 이게 여기 왜 나오지? 교과서에 소개된 교과서에는 없는데 개념 확장하기지. 확장하기는 몰라도 되는 거잖아. 적어놔 그래도. 어려운 거 아니니까. 수능에는 안 나오니까 신경 안 써도 되고. 여기 보면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이런 것도 있어. 어느 학생들이 하루 동안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을 조사한 다음에 상대 도수를 만들어서 이렇게 양이 많으면 확률함처럼 나타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야. 몰라도 돼. 이미 선생님 설명 다 한 거야. 예제 1번 갑니다. 예제 1번. 자, 확률함이 있어. 1차밖에 안 준 거 걱정하지 마. 확률함이 있어. 자, 그러면 야, 직선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해야 될걸? 직선을 모르니까. 직선 모르는 거 아니지? 직선 알지? 모르는 거 아니야? 2로 묶으면 x 플러스 여기 얼마 돼? 2분의 1 이렇게 돼. 됐죠? 요 직선은 어디 지나? 마이너스 2분의 1을 지난다. 그지? 그리고 여기는 지금 구간이 0에서 2까지야. 그러니까 우리가 요 구간이 0에서 2까지에서만 관찰할 거야.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이렇게 밑으로 뭐 내려갈 수 없어. 얘들아 맞니 안 맞니? 그냥 그러면 여기 뭐 음의 값이 나오잖아. 따라서 반드시 그래프는 이렇게 올라가야 돼. 그러면 우리는 확률함, 얘가 확률함이 돼야 되네. 이렇게 생긴 여기. 그러니까 여기 면적을 다 합치면 얼마가 돼야 된다는 거야. 얼마? 얘들아 얼마? 1 돼야 된다고. 1. 1. 자, 요런 거 이거 별거 아닌 건데 사다리꼴 계산 빨리 하려면 어떻게 하지? 몇 분의지? 2분의지. 2분의. 그 다음에 사다리꼴 B 빼기 A지. 그 다음에 FA, FB를 뭐 한 거야? 합하는 거잖아. 이게 사다리꼴 넓이잖아. 왜냐 여기가 A면 이런 거지. 사다리꼴은 칠판 보고 있는 거지? 사다리꼴이 있어. 여기가 A가 있고 B가 있으면 여기가 높이가 얼마 돼? FA가 되고 얘가 얼마 돼? FB가 될 거 아니야.
이해가 안 가. 2분의 여기서 거리, 요 거리에다가 요 함수값, 여기 함수값하고 요렇게 생긴 요 두 개의 함수값을 더하는 거죠. 그래서 요 공식을 사다리꼴 우리 앞으로 보면 그냥 요렇게 요 공식처럼 외워두는 게 좋아요. 사다리꼴 넓이. 그러면 빨리 구해. 삼각형도 이렇게 구할 거야. 그래서 이거 혹시 나중에 삼각형도 이렇게, 삼각형은 이쪽에 하나가 뭐가 되는 거야? 함수값이 0 되는 거야. 0. 항상 똑같으면 삼각형도 똑같은 방식으로 볼 거야. 사다리꼴에서 이 둘 중에 함수값이 0 되는 게 삼각형이 되는 거야. 직선식 있을 때. 얘들아 맞아? 선생님 요거 소개한 이유가 있는데 AB의 fx dx 혹시 이 인테그랄 아는 친구들은 요게 1차 적분할 때 몇 차? 1차 정적분할 때 이 공식을 쓰면 좋아. 직선이라는 얘기니까 2분의 요거 빼기, 그 다음에 a 놓고 b 놓고 더한다. 이렇게 똑같은 거잖아. 그래서 요거 때문에 잠깐 소개를 한 거야.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거는 꼭 아시면 알면 아는 거지 뭐. 자, 봅니다. 자, 그러면 이거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전체 면적이 얼마 돼야 되냐? 1 돼야 돼. 몇 분의? 2분의야. 자, 여기서 여기 차이, 구간의 차이 2입니다. 자, 영의 함수값이 0 때려 그냥. 그럼 A 되죠. 쉽죠? 2 때려. 4의 플러스 2. 요거 한 게 얼마? 1. 끝. 이렇게 구해주면 돼. 왜 지워지니까? 그러면 얘가 1 돼야 되거든. 5a 더하기 2가 1이니까 결국에 5a 더하기 2가 1이거든. 넘어가면 마일. 이게 말이 돼? 뭐가 잘못됐지? 0에서 2까지 0의 함수값 a, 2의 함수값 4a 플러스 a, 5a 플러스 2. 뭐가 잘못된 거지? 플러스 2가 1 돼야 되는데 이거 뭐가 잘못됐지? 뭐가 잘못됐니? 산수를 틀렸나? 어? 산수를 잘 4A 플러스 2가 아니고 5A. 어디? 여기 바로 중괄호. 잘못 썼네. 아 여기 A네? 이거를 근데 왜 뭐로 본 거야? 왜 2로 봤지? 신기하네. 그러네. 선생님 잘못 봤네. 그래 여기로 잘못 썼네. 2를 쓰면 이상하다. 지금 제대로 보이네 또. 5A네. 아까는 안 그러던데. 왜 저걸 2로 봤지? 자 그럼 이게 6A지. 그러니까 3A니까 A는 얼마가 돼? 6분의 1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해됐어? 그래서 A는 6분의 다음 0에서 1까지 이제 0에서 1까지 이렇게 절반 0에서 1까지 이것을 뭐를 지금 이렇게 구하라고 하는 거죠. 0에서 1까지 이건 인테그랄로 쓰는 게 좋은데 원래 기호를 자꾸 쓰도록 하세요. 꿀팁입니다. 그럼 여기서 확률이 fx dx가 확률이잖아. 이걸 더하면 된다. 나중에 필요하면 그래 적분 공식을 써도 되는 거. 그러면 저걸 쓰면 이렇게 되죠. 몇 분의? 사다리꼴 넓이는 2분의 1 영의 함수값이 얼마였어? 또 틀리면 안 돼? 영의 함수값 a. 이상하다. 아까 근데 2를 봤지? 그 다음에 1의 함수값은 얼마? 3a 이렇게 되죠. 그래서 2a가 답이죠. 근데 a 값은 얼마? 6분의니까 답은 3분의 1 되는 거죠. 이해되니 얘들아? 이렇게 푸시는 겁니다. 다음에 숫자 바꾸기. 자 여기는 숫자 바꾸는데 연습을 좀 할게요. 익숙해질 때까지. 어렵진 않은 거니까. k 값하고 1에서 2까지. 그래서 이제 직선밖에 안 줄 거야 아마. 직선이 아니고 딴 게 나와도 풀어야 되긴 하는데 쟤는 0 여기 1
2 이렇게 생겼어. 0에서 1까지는 K인데 0에서 이렇게 직선 올라가는 삼각형. 여기 1로서도 K다보든 이렇게 다시 내려왔어. 요 높이를 이렇게 보면 요 높이가 K가 이렇게 돼. 그러면 요 전체 면적 여기 합쳐서 얼마가 돼야 된다고? 1. 근데 이거 너무 쉽다. 2분의 1은 삼각형이지 그냥. 윗변이 그냥 2에다가 K. 여기가 1. 따라서 K 값은 1입니다. 그리고 1에서 2까지. 야, 이거 뭐야 이거? 얘가 1인데 여기 1에서 2까지 절반. 따라서 얘는 2분의 1이죠 그냥. K 값이 1이 아니. 왜? 저기 그래프가 1에서 2까지 올라가야 돼. 뭐 임마 자시야? 아 여기 이게 아니야? 아씨 그림이 이 그림이 아니야? 다시 그리면 되지. 그림을 다 틀려놓네. 0 1 넣으면 K잖아. 1 넣으면 K. 아 이게 올라가네. 아씨 기울기가 얘가 이렇게 올라가네. 기울기가 3K니까 얘들아 이해됐어? 밑으로 안 내려오네. 이놓고 왜 0 때렸어. 자 그러면 어쨌든 이 면적 2를 넣어봅시다. 2를 넣으면 얼마야? 함수값 필요하니까 2, 3, 0. 그래 잘했어. 이렇게 산수를 도와주란 말이야. 여기하고 이 전체 합하면 1이 돼야 된다. 두 개 나눠서 하면 되지. 2분의 1 함수값 더하면 K 2분의 K 요거 하나 하고 사다리 걸로 해도 되고 요거 두 개를 찢어서 그냥 바로 해. 2분의 차이는 1. 그 다음에 이제 함수값 K 4K 다음에 몇 K? 5K 이렇게 되겠다. 맞지? 그래서 6K니까 6K의 반이 3K. 얘가 얼마 돼? 1. 따라서 K 값은 얼마? 3분의 1. 이번에 맞았어? 아휴 산수 검정단이네. 자 0이 그래서 1에서 2까지야. 그래서 이 사다리 거를 이렇게 해서 얘를 구해도 되는데요. 어차피 여기까지 면적이 얼마야? K가 3분의 1이니까 1, 3분의 1 반. 이게 6분의 1이니까 얘가 6분의 5겠지. 얘들아 이해돼?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되겠네. 1-2번. 그림 0에서 3까지 전체 면적이 얼마가 돼야 돼? 1이 돼야 되는데 왜 1이 되네? 3하고 3분의 1 곱해서 반띵하면 m에서 2까지. 근데 m의 값은 0에서 어딘가에 여기가 m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기에서 이렇게 m에서 2까지 이렇게 한 거하고 2에서 3에서 이렇게 한 거하고 두 개 모아야 돼. 똑같아. 근데 요거는 그냥 알 수 있다. 이게 1이잖아 1. 그죠? 1. 그 다음에 이 높이가 얼마야? 3분의 2. 그러니까 3분의 1이죠. 여기 면적이 3분의 1. 그럼 여기 면적도 얼마라는 거야? 3분의 1이죠. 그럼 여기 면적도 이걸 사다리 거를 구해도 돼. 근데 여기도 얼마라는 거야? 참고적으로 3분의 1이 돼야 된다 이런 주장이잖아. 얘들아 맞니 안 맞니? 그게 같다며. 그래서 사다리 거를 그냥 해서 3분의 1을 해도 됩니다. 그러면 뭐야? 2분의 3분 여기 2 빼기 m이죠. 이런 식으로 2 빼기 m. 그럼 여기에 대한 함수값을 구해야 되잖아. m에 대한 함수값. 그럼 이 직선식을 니네가 뭐 해야 돼? 만들어야 되거든. 2분의 여기 2 3분의 2 기울기니까 3분의 1이지. 얘들아 이해가? 기울기 2분의 3분의 1이니까 3분의 1이잖아. 거기에다가 m을 집어넣으면 3분의 m이죠. 그 다음에 3분의 1의 함수값은 3분의 2 이렇게 곱한 게 얼마다? 3분의 1이다. 이렇게 놓고 풀어도 된다 말이지. 얘들아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런데 요거보다는 뭐가 더 편해? 그래서 여기는 m이 두 개 나오잖아. 그래 안 그래? 근데 저 범위가 주어져서 어차피 답은 하나만 결정될 텐데 요거는 그냥 하지.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여기 3분의 1을 풀려면 2분의 그 다음에 m-3분의 1을 하나 써야 돼. m이라고 하나를 써야 돼. 그래서 한수가 좀 편하죠. 0 때문에. 얘들아 알겠죠?
그리고 함수값 얘는 0이고 하나는 0이고 하나는 얼마? m을 넣어서. 그러니까 이 직선의 식 y는 얼마? 3분의 1 x는 만드셔야 된다고. 얘들 알았죠? 이거 만들어내야지. 그 다음에 똑같아. m 때리면 여기 얼마? 3분의 1. 그래서 요 산수가 좀 쉽죠. 요게 3분의 1이다 이렇게 풀면. 그럼 암산되죠? 이렇게 지워져서. 그럼 m제곱이 2가 나와서 m은 루트 2가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풀이보다는 두 번째 풀이가 더 낫잖아. 전체적으로 관찰하면. 이해됐지? 돼, 안 돼? 자, 하나 더 연습. 자, 수능에서는 요런 형태꼴로 나온다고. 밋밋하잖아. 심심하잖아. 그래서 뭐해? 요런 표현이 있는 거지. 자, 요거에 대해서 전부 다 설명하긴 그렇고 대칭성 관찰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시간이 여유가 있나? 별로 없는데. 대칭성 관찰. 우리가 F의 선대칭, 점대칭 정도는 알아둬야 돼. F의 A 플렉스. 자세하게는 설명 못해요. 시간이 없어. 나중에 기회 되면. 여기 보면 요 합이 A 더하기 X와 B 빼기 X. 이거 더하면 합이 얼마냐면 합이 상수야. 합이 A 플 B가 되거든. 그러면 얘는 합의 반의 대칭이야. 한번 읽어볼까? 딸의 합의 반의 대칭. 이거는 합의 반의 대칭한 그래프가 돼요. 왜 되는지 묻지마. 일단은 적어놓고 나중에 필요하면 써. A 더하기 X. 그럼 이때도 마찬가지야. 여기 합한 거하고 여기 합한 거하고 합이 A 플 B. 합이 상수야. 그런데 여기 보면 F 여기다 집어넣은 건 다시 말하면 얘가 함수값이지. 크게 보면 이 함수값을 합해서 합이 C야. 그래서 같은 원칙대로 합의 반의 대칭이고 합의 반의 대칭이죠. 얘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게 바로 점대칭입니다. 요거 대칭. 얘들 알았어? 알겠냐고? 왜? 왜? 또 뭐 이상해? 야이씨. 어디 이상해? 성식이 잘안 보여. 섹시해서. 구라치지 마. 원래 덧셈으로 처음식 이렇게 생긴 거야. 아, 똥개운을 시켰네.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요거는 나중에 수투, 미적 또는 뭐 이런 데 다 써먹을 수 있는 대수 뭐 다 써먹을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그래프 자체가 대칭성을 갖고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거야. 이 정도는 좀 알아둬야 돼. 다 잘했어? 선생님? 이렇게 빨리 잡나? 필기하다가 놓친 친구는 영상 보고 하시면 되니까. 그래도 올해는 좀 겨울 같지? 눈도 봤지? 그리고 오늘은 좀 강풍도 불지, 그지? 겨울 같잖아, 그지? 다양한 겨울을 맛보네. 다양한 겨울을
난 겨울을 맛보고 있네요. 자, 봐봐.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여기 1 빼기 x, 1 더하기 x. 합이 얼마야? 합이 2죠. 합이 2입니다. 그래서 합의 반의 대칭. 따라서 x는 1의 대칭이야. 자, 저게 왜 1을 대칭을 설명하는 거냐면 저거 항상 그런 거거든. 항상 그러니까 뭐냐면 딱 1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서 풀 x 넣은 거야. 여기서 마x, 물론 x가 양수라고 하냐. 그럼 이때 할 때 이 높이가 항상 함수값이 똑같아 이 뜻이야. 그래서 x가 이만큼 떨어졌잖아. 그럼 x가 이만큼 떨어졌으면 이때도 항상 함수값이 똑같다. 함수식의 의미는 그런 의미야. 그걸 해석하면서 가볍게 받아들이는 게 좋지. 그래서 그래프 자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대칭성을 갖게 되면 일정한 1을 간격으로 떨어진 거리는 똑같게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얘들아 이해돼 안 돼? 그래서 대칭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만약에 어떤 식이 1 플러스 x에 3 마이너스 x, 이번엔 합이 얼마야? 합이 얼마야? 합이 2, 합이 4, 진짜 저거 진짜 합이 4지. 그러니까 합의 반의 대칭이니까 2의 대칭한 거야. 합이 4니까 결국에 2의 대칭한 거야. 2 대칭. 합의 반. 따라해봐. 합의 반. 합의 반의 대칭해. 그러면 2의 대칭이 왜 그러냐면 얘를 바꿔 쓸 수 있어. 여기 있는 1 더하기 x 있지. 1 더하기 x를 2를 먼저 쓰고 얘도 3 마이너스 x도 2를 먼저 쓰면 여기에 똑같은 꼴로 표현이 가능하거든. 여기는 뭐가 되니? x 빼기 1이죠. 얘도 x 빼기 1이야. 마이너스 이렇게 돼. 얘는 x 빼기 1 이렇게. 자, 뭐 말인지 알겠어? 근데 이 x 빼기 1은 x가 딱 고정된 값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2를 기준으로 같은 간격을 더하거나 빼서 만든 함수값이 항상 같다. 이 얘기가 돼서 대칭이 나오게 되는 거야. 요 정도까지만. 더 깊이 해줄 수 없어. 됐지? 한번 할걸? 요 정도. 대충 하는 거 싫어해서 그래. 그래서 쟤는 1의 대칭한 그림을 그려야 돼. 확률함 중에서 아무거나 그려도 돼. 뭐 V자를 그려도 되고 곡선을 그려도 되고 아니면 뭐 이런 걸 그려도 되고 여러분들 그리고 싶은 거. 다만 뭐 무슨 칭하도록? 대칭하도록 이렇게 그려야 돼. 그리고 나서 마이너스 2부터 4죠. 이렇게. 자, 이제 여기서 잘 봐야 돼. 1에서 3까지야. 1에서 3이라고 하는 게 여기에서 1에서 3. 지금 뭐 1에서 3이니까 여기가 지금 하나, 둘 이렇게 세 칸으로 나눴거든. 3에서 4 이렇게 했으니까 여기 왼쪽도 어차피 대칭이니까 하나, 둘, 셋 이렇게 똑같이 나눠볼게. 이게 정수 단위로 꼭 이렇게 꼭 주는 건 아닌데 숫자들이 그러네. 자,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해볼게. 1에서 3 여기 값이 나왔고 그 다음에 3에서 4 여기서 나왔고 그 다음에 0에서 1 요 값이 나왔네. 그러니까 여기를 편의상 잘 봐. 여기를 라지 A, B, C라고 하면 여기가 C, B, A 대칭성 때문에 이런 구조가 돼. 얘들아 이해돼? 자, 그러면 1에서 3까지야. 1에서 3은 뭐가 돼? B 풀 C죠. B 풀 C라고 하는 건 2배에 3에서 4가 됩니다. 3에서 4는 A. 이 A가 되죠. 자, 그럼 구하고 또 뭐 줬냐면 0에서 1이야. 여기가 0이거든. 0에서 1. 왜냐면 일간격이니까. 그러니까 C가 4분의 1을 준 거야. 그리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0에서 여기 3까지거든. 0에서 3까지 B 플러스 2C야. 얘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한 거야. 얘들아 문제 때 이해 갔어? 이해 갔니 안 갔니?
얘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한 거라고. B 플러스 이 시간. 됐어? 자 그럼 시계 하나 더 필요하지. 놓치면 안 되잖아. 이 면적 다 합치면 얼마? 1 돼야 돼. 따라서 숨겨진 한식이 바로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얼마야? 2분의 1이라고 하는 거죠. 얘들아 알았어? 그럼 C가 4분의 1을 여기다 넣고 그러면 A와 B의 관계식이 나고 또로록 그럼 B하고 C 다 구할 수 있지? 산수생략. 얘들아 알았지? 산수해봐. 답 나오나? 이 그림 그려놓고 그러니까 대칭성만 읽으면 되는 거야. 산수해봐. 지금 이게 다 값 나오나? 답 비교해봐. 그래서 찾아봐 니네가. 산수하기 싫어서 여러분한테 시키는 거야. 나오기지 마. B 플 C 대신에 2에 넣으면 3A가 돼서 A는 그냥 6분의 1이 먼저 나오고 맞지? 그럼 이게 12분의 3 12분의 3 12분의 그러니까 12분의 1이네 A가 아니지 누가? B가 12분의 1이네 B가 12분의 1 그치? 얘가 12분의 1 나오고 C는 아까 4분의 1이었으니까 12분의 6 12분의 7이겠네 답이 산수는 이렇게 하시면 되죠. 꼭 산수를 좀 해줘야 그 맛이야? 자 이제 정규 분포입니다. 자 이제 이산형기서 아까 그 평균하고 분산이지 연속형에 이거 안 나와요. 여기 안 나오는데 지금 잠깐 설명해. 혹시 선생님이 아직 계정교과는 안 봤거든. 계정교과에는 이게 시험에 나오면 할 수 있어서 그냥 간단하게 설명 어렵진 않아요. 아까 그렇게만 정리해놓고 놓으면 돼. 그리고 고3들은 시험에 안 나와. 평균 분산 연속형이 알았지? 자 정규분포 갑니다. 정규분포 첫 번째는 일단은 정규분포 X가 정규분포 노멀 디스트리뷰션 요렇게 표현해. 요거를 따른다. 이거 익숙하죠? 자 그럼 이제 정규분포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 정규분포도 스페셜 케이스야. 무슨 형의? 연속형의 스페셜 케이스야. 알겠지? 연속형 중에서 잘 봐. 연속형 중에서 이 확밀함 그래프가 무슨 타입일 때? 무슨 타입? 델 타입일 때. 이때를 정규분포라고 합니다. 오케이? 근데 이게 떨거지처럼 두 개를 이렇게 가지고 따르는 이유가 있어요. 두 개가 중요해. 모양 갖고 모양 갖고 맞는 건 모양 갖고. 무슨 타입? 델 타입. 우리나라 말로 해줘. 종 모양. 아이 나 진짜 모양이 종처럼 생겼다고. 종 모양일 때 이때 정규분포라고 한다고. 종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저거 알아 저거? 새 카운트다운 하잖아 종각에서. 그때 보신가 우리 이게 외국 애들이 우리나라에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외국의 종들은 있잖아. 요 안에 이런 식으로 바깥쪽으로 물려 퍼지라고 돼 있고 공이가 요 안에 있어. 그래서 공이가 여기 안에서 줄 달려가지고 좌우로 쉐이킹하게 땡땡땡땡땡땡땡 알지? 알잖아. 크리스마스 때 또 종으로 뭐 크리스마스 연절 뭐 징글벨도 해주고 그러잖아. 그 벨. 그걸 띵띵띵 이렇게 하면 흔들리거든. 우리나라 종은 어떻게 생기지 알아? 선덕대왕 신종 같은 거 보면 틀리죠. 여기 이렇게 아래로 블록이다가 위로 블록으로 바뀌는 포인트가 있잖아. 따라 변곡점. 자, 변곡점이 여기가 양쪽에 이렇게 두 개가 있어 실제로. 복선 아래 블록이다가 위볼 아볼 이렇게 바뀌는 게 있는데 야 우리나라는 이게 블록성이 그냥 위로 블록이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여기에서 그럼 여기 공이가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해? 이쪽에서 타종하는 거죠. 동양의 종들은 거의 이렇게 생겨. 우리나라 이 성격대가 지금 유네스코에 등재된 이유가 있어. 그래서 이거를 좌우로 움직여 타격을 주죠. 띵 이렇게 올리잖아. 딱 치는 순간 이 안에 공명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안 나가니까 음파가 튕겼다가 이렇게 내려오지. 내려오면서 올라가는 이 음 있지. 얘하고 부닥쳐. 평행 간섭이 일어나서 이게 둥 하나만 울리는 게 아니라 두 개의 소리가 겹치면 이상한 화음이 일어나. 그래서 이 근처에 물을 이렇게 갖다 떠놓으면 이 물 밖에 파장이 일어나. 이게 그 파동하고 똑같거든. 간섭하고. 근데 이게 과학적으로 요즘에 연구하고 있는 거야. 여러 뭐를 연구했냐면 1 더하기는 2라고 다 누구나 받아들인 공리지. 공리가 뭔지 알아? 공리는 아니지 이거는. 공개적으로 그냥 야야 통하는 이치라고 생각하는 야야 이거는 그냥 야 직선이 평행하면 그냥 평행 그냥 이거 하자. 이거 왜 평행인지 이런 거 하지 말고 이렇게 정하는 거. 근데 이게 1 더하기 2가 아니라 0이 된다는 사실을 요즘에 알아낸 거잖아. 사인 2라고 코사인 1을 합쳤더니 더하면 0이잖아 파장이. 그래서 안 들리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그걸 뜯어보면 파장이 높은 음 낮은 음 낮은 음 높은 음이 일관되게 지나갔던 거죠. 우리가 빛이라고 하는 게 직선인 줄 알았더니 지랄. 파장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이 파장이 누가 빠르게 먼저 올지 몰라서 이게 불확실성하지. 불확실하지. 예측이 불가능해. 그게 지금 탄생적인 퀀텀 이론, 퀀텀 테어리 양자역학에서 시작한 거지. 빛은 평행하지 않는다. 파장으로 나으니까 그 파장을 빠르게 느리게 하면 시간 변화도 생길 수 있다. 이게 이론, 상대성 이론 시작인 거지. 이 새끼 자고 있어. 이게 중요한 얘기는 우리나라 성덕대학 신종을 얘기하는데 지금 보신과 타종을 이게 음악 국뽕이 차오르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만 얘기하지. 아는 게 너무 많아서 탈이야. 야 중요한 건 이종이 아니라 이렇게 생겼다고 종. 좀 종 얘기다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모양이 이렇게 여기 어차피 확밀함이 다 x축 위에 그려지잖아. 근데 여기 종 모양으로 모양이 이렇게 그려져. 그래서 여기에 변곡점이 두 개가 있고 변곡점을 구하라 이런 것도 아니야. 곡선의 볼록성이 바뀌어지는 걸 변곡점이라고 하거든. 그렇게 생겼고 이렇게 슝 아래로 블록이다가 위로 블록 아래 블록 이렇게 생겼고 이거의 특징. 이게 무슨 층에? 선생님도 이거 잘 그릴 수 있는데 잘못 그리면 픽사리 날 거야. 안 하는 거야. 여기에 대칭해. 평균의 좌우 대칭하고 이런 꼴이야. 그러면 종도 큰 종이 있고 작은 종이 있고 긴 종이 있고 막 이럴 거 아니야. 근데 이것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사실 뭐게 실판 이거 붙어 있지는 않아. 이렇게 떠 있어. 마이너스 무한과 무한으로 계속 가는 거야. 자 여기 봐. 종 모양을 만든 거야. 이 종 모양에 변함없는 사실. 얘도 뭐에 하냐나 연속형 중에서 하나지. 그러니까 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걸 다 이 넓이 구하면 얼마 돼야 돼? 1 돼야 되는 건 변화가 없다고. 그럼 니들 보고 구하라고 할 거냐? No way.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모양 이렇게 생긴 거고. 그럼 여기서 잘 봐. 여기에서 변수가 요 m은 이해가 됐어. 왜 m이 중요하냐면 ma와 mb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져. 그래서 얘가 m이 필요해요. 원래 깍경 종이 이렇게 m에 대해서 선대칭이 일어난다 정도는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극대점 이렇게 생긴 모양이야. 수학적으로 쓴 거야. 그냥 벨 타입이야. 종 모양이야. 그럼 여기 보면 여기가 MA지. 여기 보면 여기가 MA고 MB고 평균의 선대칭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평균의 크기에 의해서 바로 저 종이 왼쪽에 생겼냐 오른쪽에 생겼냐 이렇게 결정할 수 있다고. 이해돼 안 돼? 이해돼 안 돼? 자 중요한 거는 3번입니다. 3번 시그마 A하고 시그마 B를 비교할 건데 시그마 A가 커. 자, 이 시그마의 뜻은 분산이 되기도 하는데 결국에 이거는 어떤 질문하고 똑같아? 누가 얼마나 더 평균 중심적이냐 질문하는 거하고 똑같아. 자, 평균 중심적이면 표준 편차가 큰 거야 작은 거야? 편차가 작지. 편차가 평균 중심적이 되면. 그래서 여기 봐봐. 깍규 이 종이
높이가 m은 똑같을 수 있거든. m은 똑같은데 종이 이렇게 펑퍼짐하게 펴질 수 있고 종이 이렇게 세워져야 되겠지. 왜냐면 면적이 1이어야 되니까. 이런 종이 생길 수 있어. 이해돼 안 돼? 그럼 이 중에 하나가 얘 분포 중에 하나가 A 분포고 하나가 B 분포인데 둘 중에 어떤 게 A 집인지를 알아야 돼. 지금 보면 편차가 작지. 그럼 얘가 더 평균 중심적이야. 따라서 요게가 B가 돼야 되고 얘가 A가 돼야 돼. 뭔 말인지 이해가 안 가.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때는 얘가 A 분포가 돼야 되고 얘는 B 분포가 돼요. 그래서 평균은 그닥 어렵지 않아. 근데 이 표준 편차는 거꾸로 가. 다시 말하면 얘가 작을수록 위로 더 솟아. 알겠지? 그래서 여기가 약간 우산의 손잡이 같은 거야. 우산의 손잡이를 밑으로 내리면 뾰족해지잖아. 그러니까 작으면 뾰족해지고 우산의 손잡이를 위로 올려. 그러면 우산이 평평히 넓어지지. 그럼 커진다. 그런 느낌으로 우산 못 외울 때는 그런 방식으로 쓰면 돼. 우산에 올리고 내리고가 결국에 시그마 같다. 시그마가 올라가면은 우산이 퍼져. 맞아 안 맞아? 시그마가 내려가면 우산이 뭐야? 뾰족해져. 뭔 말인지 이해돼? 우산을 펴고 그런 느낌을 가지면 외우기 좀 쉬운데 그냥 우리 반은 그냥 한번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표준 편차라고 하는 건 얼마나 평균 중심적이냐를 물은 거거든. 평균 중심적이라고 하는 건 편차가 큰 거야, 작은 거야? 작은 거. 작으니까 편차가 작으니까 여기 평균 사이에 많이 뭐 있어? 몰려 있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뾰족해지는 거고. 이해돼 안 돼? 평균 중심에 퍼져 있겠죠. 이런 차이가 되는 거죠. 전체 변정은 1입니다. 왜 정규 분포에선 이 두 개의 변수가 중요한지 알겠지? m에 따라서 왼쪽 오른쪽 갈 거냐, 시그마들 위로 커질 거냐, 아래로 작아질 거냐, 이런 걸 결정하기 때문에 두 개가 중요해. 여러분들 혹시 이전에 배웠던 친구는 이 확률함, 정규 분포의 확률함이 있거든. 뒤에 나와. 2의 마이너스 2파이의 x 마이너스 m 제곱의 시그마는 어디 갔지? 뭐 어쩌고 어디 있어? 시그마 어디쯤 있을까? 이게 시그마인가? 아닌데 여기 있고 몰라. 하여튼 이런 식이 있어요. 지수함수. 그거 외우면 비읍 시업입니다. 병신. 이거 왜 외우고? 그거 왜 외우니 미친. 전혀 상관없고 그냥 확률하면 다양하게 나올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 모양이 종모양. 이렇게 좀 나이브하게. 그 식을 변곡점이 저렇게 되면 저 식을 수학적으로 유도한 식이 있어요. 그게 정규 분포 식이라고 하는 게 있어. 수학자들이 찾아낸 거야. 그걸 그리면 그래프를 점 찍어가면 이게 벨 모양이 이렇게 나와. 신기하지? 그러니까 수학하는 친구들이 뭐를 하는 거냐면 말 자세야 이제 애널리스트 이렇게 애널리스트 어떻게 쓰지? 애널리스트인가? 맞아? 애널라이즈 몰라? 분석하다? 아닌가?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하는 게 증권가에서 이런 거야. 여기 다 수학 통계 전문 카드고. 예를 들어 1월 1일 코스닥이 여기를 찍었네. 여기를 찍었네. 여기를 찍었네. 여기를 찍었네. 여기를 찍었네 하면 이 그래프. 곡선식을 찾습니다. 곡선식을 찾아서 그때그때 접선을 이렇게 구해.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 한계 마지널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미분이야 미분 값이야 미분계수 뭐 이런 건데 마지널 넘버를 이렇게 다 찾아. 그러면 이게 어느 순간에 이 마지널 넘버가 1이었다가 0.8에서 0.3을 통과하고 이게 갑자기 1로 커지는 순간이 있어. 그래프는 잘렸겠지. 대박! 이거 올라가. 야 여기 돈 투자해. 뭐 이렇게 가는 거야. 이게 애널리스트들이 하는 곡선 보고 식 유도하고 미래 예측하고. 그래서 경제학에서 쓰는 한계효용 이론의 그래프나 이런 게 지수로 감수들을 다 찾아내. 그래서 경제학가들이 다 이 짓을 하는 거야. 근데 경제학에서 하는 것들은 그래서 점을 찍어서 미시경제.
그 다음에 거시경제. 요거는 환율을 가지고 전 세계에 어떻게 흘러가는지, 또는 골드 프라이스, 뭐 이런 거 가지고 예측을 하는 겁니다. 세계 경제가 10년 주기의 공황 그래프가 그려진다. 뭐 이런 거를 찾아서 미리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이때 이렇게 떨어지고 차고 올라가는 요 요인은 과연 뭐 때문에 그랬을까? 이런 걸 분석하는 거야. 이해돼? 미래를 예측하고 싶어서. 지금은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우리나라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지금 해제가 됐거든. 아, 한국 불안하지. 남북 전쟁도. 아이씨. 정은이 형 있잖아. 정은이 형. 야, 놀스 코리아. 넌 where are you from? I'm Korea. 놀스와 사우스. 옛날에 맨날 그렇게 질문했지. 지금은 사우스, 노스. 지금은 안 물어보지. 정은이 형 되게 무서워하거든. 자. 근데 미국도 또라이 트럼프가 생겨가지고 아주 막상막하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없어져가지고 우리나라 지금 이렇게 치고 나가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니네 급박한 게 뭐냐면 이머전시야 지금. 1, 2년 안에 니네 대학교 가잖아. 공부 존나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 일할 게 너무 많아 니네. 그리고 내가 얘기했지? 대학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제일 동아리 뭐? 경제. 주식 동아리 죽으려고. 이거 왜냐면 부의 가치라고 하는 워렌 버핏뿐만 아니라 모든 이 웰스가 부동산 에서 주식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이동 중에 있어요. 그 초입에 니네가 지금 딱 성인이 됐을 때 타고 있는 중이야. 이거 럭키 비키지. 그러니까 공부하세요 무조건. 야, 의사가 왜 망하는지 알아? 실력이 없어서. 개업하면 뭐 때문에 망해? 경영을 못해서 망하는 거야. 병원이 망하는 게 의사가 진료하는 기술이 없어서 경영을 못해서 망하고, 다 경영이야. 경영, 경제, 주식, 그다음 동양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자기가 엔지니어가 만약에 되고 싶다, 또는 뭐 프로그래밍을 하는 뭐 기술자, 테크노크래시 되고 싶다, 그렇게 하더라도 결국에는 다 세상 돌아갈 때는 경제, 경영 이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운용의 묘가 있어야 되잖아. 맨날 나오잖아 방송에. 우리나라 로봇 대회가 2018년도에 우리나라를 한 번도 이기지 못하는 나라가 되게 많아요. 휴고라는 로봇을 한국 카이스트에서 만들었는데, 이거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해서 이 소스를 다 팔았어요. 그게 지금 누구야?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가져가고 중국이 가져가고 일본이 가져갔던 거야. 그때 단 하나도 그게 있어. 유튜브 찾아보면 나와. 휴고라는 로봇, 이 카이스트 때 만든 거. 그래서 투자를 안 하다가, 야, 로봇 되겠어 뭐? 지금 우리 레인보틱스 막 이렇게 지금 전 세계 1위 하는 현대가 그러고 나가. 현대가 그래도 다행이지. 현대 자동차가 보스턴 다이내믹스라고 그 기술을 가지고 만든 보스턴 회사를 사버린 거야. 현대 게 된 거야.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좋은 시대다. 그렇지만 우리는 정규 분포를 해야 돼. 알았지? 여기 이런. 그래서 불행하거나 불우하지거나 사실 좋지? 좋았다 니네. 그래서 모양이 그냥 종 모양인 거야. 근데 이 종 모양을 결정하는 게 누구와 누구다? 평균과 분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평균에 따라서 좌우로 갈 거냐, 위아래로 갈 거냐. 그 대신 요거는 좀 주의하란 말이야. 3번은. 알았지? 표준표자가 크면 뾰족해지는 게 아니라 평평해지고. 알겠니? 평평한. 칸이 몰라? 칸이 맞아? 평평하다, 평평한 몰라? 매끈매끈한? 평평해지고 표준표자가 작아지면 뾰족해져. 울퉁불퉁한. 그건 없고 매끈한데 이게 세워져. 알았어.
이 특징을 갖고 있어요. 자, 필기. 정규분포 다 배웠어. 이제 확률 계산만 하시면 돼. 왜 정규분포인지 알았지? 자, 잠깐 쉬었다가 합시다.